네, 여러분, 전자파 공부 계속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이 전자파가 우리 몸에 어떤 해악을 주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도 그 시리즈를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전자파 문제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굉장히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어떤 과학적 인과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늘 논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파가 만일에 이 어떤 종류의 필연적 인과관계를 가지고 침투에 들어온다는 게 입증이 되면 그야말로 이 경천동지할 그런 이 현대 문명에 대한 여러 가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박 교수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심장질환이군요. 심장에 지난번에 햇빛 알레르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지금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의 유방암, 남성의 전립선암, 이런 게 이제 급증하고 물이 있는데, 많은데 그죠? 그렇죠. 물기가 많은데. 그리고 이제 전자파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는 건데, 그리고 이거는 지금 외국의 자료를 보면은 독일의 의사들이 3,000명, 오늘 또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모여가지고 여기에 성명도 내고, 외국에는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 암,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 심장병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쭉 이 책에 외국 책 번역한 거 하고 우리나라 자료들, 우리나라도 과연 이런 자료가 나오느냐. 독일 의사 3,000명은 언제 탄 겁니까? 그게 아마 저 뒤에 나오는데 2000년대 와가지고. 최근이군요. 그게 1990 몇 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나왔는데 프라이버그 탄원이라 해가지고 뒤에 오늘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심장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것도 심장 질환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이게 지난 2021년 6월 달에 나온 자료예요. 6월 달에 나온 언론 보도인데 여기에 우리나라 심부전 학회라는 데서 의사 학회에서 지난 15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건 나오는데 왜 증가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말입니다. 계속 급증해가지고 이제 지금 40년 되면은 2040년면은 170만 명이 될 것이다. 그 심부전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계단을 오르기만 해도 숨이 차는 그런 심부전 환자가 2040년에는 17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심장이 부전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이 모양이죠. 영어로는 heart failure, 심장 실패다. 그 모든 심장 이상으로 생기는 심장마비, 부정맥 이런 게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심부전은 심장의 기능이 저하돼 신체 조직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장 질환의 최종 종착지라 불린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도 이걸 또 설명을 해요. 호흡 곤란, 발목 부종, 그 다음에 만성 피로, 밤에 이게 증상이 악화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밤에 심장 부담이 많이 가는 거죠. 낮에는 모든 이제 우리 손발도 움직이고 하니까 피가 그쪽으로 쏠리는데 밤에는 이제 우리 피가 말입니다. 이게 팔다리 이런 데를 안 가니까 심장으로 쏠리는 거죠. 그 심장마비 있는 사람이 밤에 이게 사망하는 율이 높아요. 저는 지금 저 얘기 들으면서 나도 이거 거의 종합병동이 지금 돼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 밤에 이 호흡이 좀 답답해지는 걸 느끼고 자다가 호흡이 답답해지는 걸 느끼면서 깬다. 제 증상.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밤에 주무실 때 말입니다. 불편해 잠에서 깬다. 밤에 주무실 때 양말을 신고 자는 것이 심장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발이 따뜻하잖아요. 피가 몰리는 거죠. 밤에 이 심장에 답답하게 되는 이유가 낮에는 우리가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요. 그 심장에 피가 덜 가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심부전은 심장의 구조적 혹은 기능적 이상으로 말초 기관에 필요한 만큼의 산소 전달을 못하는 상태로. 근데 여기서는 뭔가 하면 이 우리나라 의사들은 산소 전달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못하는 이야기들은 잘 안 나와요. 보면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판막 질환, 심근증 등 여러 심혈관 질환의 최종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는 혈액 공급에 문제가 있고 또 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산소 공급의 문제라는 게 우리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 심장 질환도 줄일 수가 있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럼 왜 이렇게 증가하느냐? 계속 증가했잖아요. 네. 저게 거의 뭐 15년 동안에 한 3배 증가했는데 저기 보면은 뭐 처음에는 0.77에서 저래 증가했다. 근데 밑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말입니다. 15년 새 여성 인구 10만 명당 심부전은 194% 증가했고 네. 남성이 더 많이 증가했어요. 284% 증가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남성의 심부전 유병률은 모든 연령 구간에 증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증가했고 여자는 노인이, 예. 그리고 남자는 모든 연령이었어요. 예, 바로 이 이야기죠. 94, 그 여성은 70세 이상, 남성은 모든 연령이 증가했는데 또 하나가 이제 원래 저 여성이 더 많은 심장 질환이 심부전 유병률이 높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줄어졌는 거죠. 점점 줄어져가 여성이 많은 거는 운동을 조금 이제 적게 하고 뭐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것이 이제 남성의 경우도 운동도 적당하게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최근에 말입니다. 심장질환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해요. 얘기하고 있고 저 위에 저기 악성 신생물이 저도 저 무슨 말인가 몰랐더니 저게 암이랍니다. 암을 저런 식으로 표현한다. 네. 암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고. 또 하나가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폐렴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도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저게 이제 가습기 살균제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다. 폐렴은 저게 뭔가 하면 선진국에는 떨어지고 있고 네. 후진국에서 여전히 높은 질병인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저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옛날에 이게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가지고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추정도 있는데 우리가 하여튼 중요하게 볼 거는 오늘 심장 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또 하나가 심장 질환하고 또 많이 관계되는 게 흡연율인데 우리나라 흡연율은 줄고 있어요. 네. 성인도 줄고 있고 청소년도 줄고 있고 흡연율은 절면 줄어들고 있는데 이 심부전 유병률은 왜 증가하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외국의 사례를 보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운동선수의 심장마비. 이게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무지개의 이 책에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저기가 바로 잠실체육관이죠. 그때 저도 저기 가서 실제로 구경을 했어요. 저 사람이 이제 그 육상 금메달리스트 아니에요. 조이너스. 네. 잠을 자다가 38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 거죠. 보십시오. 근데 이게 그때 우리나라도 이 사람 사망했을 때 저는 이 책을 보고 저걸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언론에도 저게 나왔던 모양이에요. 88스타 쓰러졌다. 그래가지고 30몇 살에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고도 지금 이 책에 나오는 겁니다. 보면 그 말고도 저 시기에 98년 이럴 때 뭐 캐나다의 유명한 아이스하키 선수, 스위스의 아이스하키 선수, 그 다음에 미국의 미식 축구팀의 뭐 템파베이 데이비드 로건 이 사람도 다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무도 과거에 심장병 병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말입니다. 마라도나도 결국은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는데 저분은 한 60세에 이제 했는데 젊은 나이는 아니죠. 근데 저 사람도 자료를 보면은 저 심장마비로 사망하기 전에 2번의 심장마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왜 저렇게 운동선수들이 심장마비에 잘 걸리느냐. 그리고 그 이유들을 이 책에서 쭉 나온다 보면은 96년에 보면 미국의 운동선수 사망률이 갑자기 2배 증가했다는 거죠. 네. 이게 나오는 걸 보면은 80년대에는 젊은 운동선수들 사이에 심장마비는 매우 드물게 발생했다. 미국에서 단 9건만 발생했는데 이 숫자가 꾸준히 증가해가지고 매년 10%씩 증가했고 96년에는 운동선수의 치명적인 심장마비 환자가 갑자기 2배가 되네요.
왜 96년에 2배가 됐냐?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4명, 66명, 뭐 2006년에는 76명, 그리고 사망자 대부분이 18세 이하였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나라도 운동선수들이 말입니다. 지금 뭐 야구선수, 뭐 축구선수, 옛날에 그 조련, 저분은 좀 연세가 돼가지고 이제 심장마비였는데 SK 뭐 이런 데도 지금 이 심장마비로 많이 죽는데 우리나라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젊은 운동선수 노리는 암살자라 하면서 심장마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기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내가 다시 쳤는데 보면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는 젊은 운동선수의 주단 사망 원인 중 하나다. 그런데 뭐 연습을 지나치게 했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언론에서 받아 적은 것 같아요. 선천적으로 심장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동네 선수도 아니고 말입니다. 적어도 이게 프로 선수들이 이게 심장마비로 죽는다는 거는 선천적으로 사람들 심장이 튼튼한 사람이에요. 네. 튼튼한 사람인데 선천적이다 그런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기 안 보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심장병으로 이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사망자와 생존자인데 이게 보니까 심장병이 말입니다. 허혈성이라는 게 있고 비허혈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책에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걸 쭉 번역하면서 봤는데 바로 이 이스키믹 하트 디지즈 저게 바로 허혈성이에요. 네. 허혈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유전적으로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심장에 공급되는 피가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저 이스키믹 하트 디지즈 우리말로는 이제 허혈성 심장이에요. 네. 그 저 사람들이 다 뭐냐? 심장에 산소 공급의 부족이에요. 산소 공급이 부족인데 왜 그러면 산소 공급이 부족되느냐? 그 뒤에 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보통 운동하는 사람이. 예.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앞에 말입니다. 왜 미국에서 1996년도에 운동선수의 심장마비가 갑자기 2배 증가했느냐? 이 책에 번역한 걸 보면은 미국 의료계에는 이에 관해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유럽에서 일부 의사들은 답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많은 젊은 운동선수들의 심장이 운동 부담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느냐는 질문뿐만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질문인 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노약자만이 죽곤 했던 질병에 쓰러지느냐는 질문에도 답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2002년이네. 제가 정확하게 2002년 10월 9일 환경의학을 전공한 독일 의사들의 모임은 휴대전화 통신에 사용되는 안테나와 중계탑의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문서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자파 방사선이 급성 및 만성질환 모두 급격한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혈압의 극단적인 변동, 심장 리듬 장애, 점점 더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이다. 라고 이걸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장은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 문서를 초안한 독일 도시의 이름을 따서 프라이버그 탄원서라 명명했고 3,000여 명의 의사들이 서명했다. 그들의 분석이 정확하다면은 1996년에 미국의 운동선수들의 심장마비가 갑자기 2배로 증가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해는 디지털 휴대전화가 미국에서 처음 시판되었고 통신회사들은 휴대전화 작동시키기 위해 수만 개의 중계기 타워를 설치하기 시작하네요. 이 책에는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데 이 제가 여기 보면은 뉴욕 보십시오. 뉴욕에 저 휴대전화 처음 시작했을 때 주간 사망률이네. 예. 갑자기 저렇게 40몇 프로가 증가했잖아요. 네. 여기도 뭐 이게 시카고죠. 시카고도 이렇게 그 말고 뭐 LA, 미국의 각종 도시들이 언제 이제 휴대폰을 처음 시작했느냐. 그거 하니까 저렇게 증가한 것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은 이 운동선수들이 심장마비가 잘 걸리고 왜 저렇게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심장마비에 걸리는가 하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운동선수들은 말입니다. 심폐 기능이 아주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하고 그리고 다른 우리 기관하고 달라가지고 심장은 24시간 쉬지 않는 신체 기관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전자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이 바로 이게 이제 심장인데 의학적 원인을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에 도달하지만은 세포의 에너지 생산 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그 산소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충분한 에너지가 생산되지 않는다. 네. 무슨 이야기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산소가 전달되는 게 보면은 공기 중에서 우리 폐로 가잖아요. 네. 그 폐에서 산소가 들어가지고 심장으로 가는 거죠. 네. 그 심장에서 저 때는 피 속에는 산소가 충분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세포에 가서 산소하고 우리가 먹었던 음식하고가 분해하면서 저기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에너지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예. 지난번에 우리 봤던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먹었던 이 음식하고 특히 네. 이제 당, 글루코즈로 바뀌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데 어디 가느냐? 결국은 저기가 산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에너지가 이제 나오는 거지. 네. 산소하고 결합을 해가 에너지 나오는데 저기에 바로 지난번에 우리 봤던 거죠. 저 산소를 전달해주는 효소가 저기 바로 뭔가 하면은 철에 이제 철이 들어있는 거죠. 예. 그 결국은 저기서 보면은 이것은 심장을 포함한 전체 신체 전반에 산소를 고갈시키고 결국엔 심장에 손상을 줄 수 있다. 그 저 미토콘드리아까지 이제 저기 들어가지만은 저 효소가 말입니다. 산소 전달하는 저 효소가 제대로 못하니까 극히 낮은 수준의 라디오파에 노출된 동물에서도 시토크롬 산화제 활성이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저 효소에 철이 들어있고 저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뭐 휴대폰이라든지 저기에 치는 거죠. 치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되게 돼 있고 결국은 이제 운동선수의 심장 근육세포는 높은 에너지를 소모를 하는데. 네. 근데 저것이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심장 마비가 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저게 그러고 우리나라 의사들만 지금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독일의 의사들은 저걸 알고 먼저 시작을 했고 네. 미국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의사들이 저걸 알고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의사들이 좀 보고 지금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면은 우리 심장이 말입니다. 전자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이냐. 지난번에 우리가 그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우주에는, 이 지구에는 말입니다. 네. 그 슈만 공명이라 해가지고 네. 이온층하고 이 지구 표면 사이의 저 공간에 번개가 치면은 파가 생겨가지고 네. 저 파가 이제 슈만 레조넌스라는 7.83헤르츠라는 저게 이제 생기는데 우리의 특히 뇌하고 말입니다. 심장이 여기에 맞게 이게 싱크로나이즈, 조율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the Earth's magnetic resonance vibrate at the same frequency as our heart rhythm and brain wave. 우리 뇌파라든지 우리 심장의 리듬과 같은 프리퀀시로 지구의 이 마그네틱, 휴먼 공명이 바이브레이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기 이게 같이 이제 공명을 하고 있으니까 저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뭐하느냐? 우리가 뭐 4G, 5G, 와이파이, 컴퓨터, 뭐 오만 지금 위성에서 내려오는 거 저거 보십시오. There are now 100 million, 그 1억 배나 많다는 거죠. 50년 전보다도 지금 우리 주변에는 1억 배나 많은 지금 이게 파가 네.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슈먼 공명하고 우리 심장 리듬의 조율을 방해하는데 특히 저게 왜 저렇게 되는 거 하니까 보십시오. 자연에서 나오는 파는 저렇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5G, 4G, 뭐 셀폰 5만 대 나오는 거는 저런 식으로 만들어진 네. 파예요. 그 파가 다르다는 거죠. 저 파가 다르니까 이게 이제 심장의 저 조율을 네. 방해하는 거죠. 저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적인 것도 이 책에 나오는 내용 보면은 전자파가 심장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사적 사실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라디오 있잖아요. 네. 저걸 처음 만든 사람이 이제 마르코니예요. 저 사람은 원래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 마지막에 저 당시만 하더라도 전부 영국에 가가지고 그걸 했던 거지. 요즘 뭐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가 문명에 네. 앞서 있듯이 저 사람이 1909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말입니다.
1901년도에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캐나다의 케이프 브리턴하고 영국의 코넬이라는 저기서 통신을 이제 한 거죠. 네. 통신을 하는데 이 통신할 때 이런 걸 쓴 거죠. 이런 걸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저기서 이 사람이 처음 무선 통신을 시작했는데 보십시오. 이 통신 실험을 계속하면서 이 사람이 뭐는가 하면은 1918년과 1921년 사이 단파 장비 설계에 몰두하던 동안 마르코리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 1927년 마르코리는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고 중증 심장 질환 진단을 받았다. 34년부터 37년 사이에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을 개발하다가 거의 9차례나 심장마비가 왔었고 마지막 그 9번째 심장마비에 63세에 마지막 심장마비는 죽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것이죠. 저 사람도 지금 자기가 왜 죽었는지 모르고 심장마비를 계속 왔는 거지. 그걸 하면서 자기 심장에 이제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1차 세계대전도 한번 보십시오. 1차 세계대전 때 저 라디오를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전쟁하는 군에서는 통신을 썼던 거죠. 이 책에 나오는 건데 뭐 1차 세계대전 발발한 직후 일반인에게 심장질환은 여전히 드물었고 심장의학은 별도의 의학 전문 분야로 존재하지 않았다. 않았던 시기였지만 군인들은 가슴 통증과 숨가쁜 병세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그 숫자는 수백 명을 넘어 수만 명에 이르렀다. 영국 육군과 해군에서 싸운 650만 명의 젊은이 중 10만 명 이상이 심장질환이라는 진단으로 제대하고 연금을 받았다. 저게 1차 세계대전 뒤에 계속 보면 조금만 더 보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있습니다. 보면 미 육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모두 심장 판박장애라는 병명으로 기록되었고 이는 육군에서 질병으로 제대하는 사회 중 3번째로 흔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에서도 이와 유사한 보고가 있었다. 그래서 미국 군 의무감은 너무나 엄청난 문제여서 육군 캠프에서 훈련 중인 400만 명의 병사들이 해외 파병 전에 심장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모든 병사들은 최신식 통신 방법을 사용하면서 전투에 나간다. 그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이 통신 장비 때문에 그런 줄 모르고 사전에 조사를 하고 했던 거지. 근데 2차 대전 때는 뭔가 하면 레이더가 나온 거죠. 그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처음으로 레이더가 라디오파 통신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영국, 미국, 독일, 구소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도 레이더를 배치했다. 병사들은 어느 전쟁터를 가더라도 강한 라디오파와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로 온몸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 육해공군 가릴 것 없이 병사들은 대규모로 쓰러졌다. 이게 다 기록에 이제 나오는 것.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 큰 더한 게 뭔가 하면은 등산객 중에 말입니다. 1, 2 사망률이 뭔가 하면 심장질환이에요. 거의 뭐 예방하려면 뭐 하라 그러는데 뭐 자주 쉬어라 뭐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지금 우리나라는 잘못하고 있는. 저런 걸 팔고 있어요. 심장 바로 옆에 휴대폰을 꽂고 등산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되는데 거기다가 더 저 YTN 같은 저 친구들은 4대강 반대 열심히 하더니만은 저러고 있어요. 등산의 계절 안전을 위해서 휴대폰을 켜놓아라. 저게 지금 YTN에서 저 자살하는 거죠. 지금 저 사람 심장에다가 이걸 걸어 때리는데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휴대폰에서 우리 기관에 가장 민감하게 가는 게 뇌하고 가슴하고 바로 심장 있잖아요. 여기하고 생식기관 저쪽인데 저 바보들은 지금 이거 켜고 산에 가야지 안전한 산행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것도 팔고 있어요. 지금 뭔가 하면 조깅할 때 저기다가 휴대폰 넣어가지고 여성들도 저게 운동할 때 저게 뭔 대단한 그러니까 산에 갈 때는 휴대폰을 끄고 비행 모드로 두든지 해가지고 뒤에다가 등산팩에 넣고 중간중간에 자기가 꺼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지금 이 얘기를 이게 다 잘못된 거지. 그러면서도 지금 등산객 사망 원인 1위가 저러고 있는 거. 조깅할 때도 저렇게 하라 그러고 뭐 자전거 탈 때도 저렇게 타고 가라고 그러고 지금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뭔가 하면은 지금 19세기에는 희소병이었다. 21세기 지금 1등 살인자가 되었다.
심장병은 20세기 초에 처음으로 의학문헌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 증거도 있고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 보건기구에서 지금 내놓는 제가 최근 자료라고 찾았는데 그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2016년 자료가 내가 찾았는 최근 자료인데 저게 바로 허혈성 심장 질환이에요. 바로 이게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든가 혈액 공급이 되더라도 산소가 부족해요. 그 다음에 뇌졸중, 폐 질환 쭉쭉 나오는데 프라이버그 탄원서에서 서명한 3,000명의 전자파 유해성을 경고한 의사들이 단언했듯이 젊은이들이 전례 없이 높은 비율로 심장마비를 앓고 있다. 미국에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40대가 심혈관 질환을 앓는 비율이 70년대에 70대가 앓는 비율만큼 높아졌다. 네. 오늘날 40에서 44세의 미국인 4분의 1이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다. 팩트예요. 근데 내가 우리나라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급성 심근경색 진료인은 10명 중 1명은 40대.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5년 만에 29% 증가했다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팩트예요, 저게. 왜 그런지를 지금 밝히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 보십시오. 이 책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심장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도 운동선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05년 15세부터 34세까지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의 건강을 조사한 질병통제센터의 연구원들은 1989년과 1998년 사이에 젊은 남성들의 갑작스런 심장병 사망률이 11% 증가했고 젊은 여성들에는 30% 증가했으며 심장 비대증, 심장 리듬 방해, 폐심장 질환, 고혈압 심장병도 이 젊은 인구 집단에서 증가했다. 이런 자료나. 이제 마지막 자료 한번 보십시오. 야, 이거 큰일이네. 그렇죠. 어둠 속을 헤매는 심장병 정복 계획이라 해가지고 이 저자가 쓰는 거지. 이러한 경향은 21세기도 계속되어 왔다. 미국인의 20대 심장마비 발생 건수는 99년과 2006년 사이에 20% 증가했고 이 연령대에서 모든 종류의 심장병 사망률은 3분의 1이나 증가했다. 2014년에 심장마비로 입원한 전체 환자 3분의 1은 나이가 35세에서 54세 사이였다는 거예요. 이 젊은 개발도상국이라고 더 나은 것은 아니다. 이들은 이미 선진국을 따라 전기화의 화려한 길을 걸어왔고 무선 기술의 전문 수용으로 이 길을 훨씬 더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 결과는 피할 수 없다. 심장질환은 한때 저소득 국가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 딱 한 곳을 제외하고 세계 모든 지역에서 1등 살인자가 되었다. 예. 보십시오. 그런데 한 곳이 어디 가면 저거예요. 2013년 자료를 보면 사막 이남이군요. 예, 제일 예.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곳이죠. 예. 저기 빼고는 다 지금 세계 1위인데 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에 보면은 수십억 달러가 심장질환 정복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여전히 어둠 속을 더듬고 있다. 지난 150년 동안 이 대유행을 초래한 주된 요인이 세계의 전기화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십시오. 세계 1위는 심혈관 질환이고 우리나라도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사망 원인은 2위인데 이것도 지금 위가 된 것도 뭔가 하면은 모든 암을 다 합치니까 1위가 된 거예요. 그것도 암도 말입니다. 분리하면은 저게 1등이에요. 우리나라도. 네. 그리고 보십시오. 심혈관 사망률 엄청나게 지금 증가 예상돼.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책이 지금 보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독어, 불어, 이태리, 노르웨이어로 번역되었고 지금 이제 저거 나온답니다. 스페인하고 일본어가 지금 다시 번역되어 나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게 우리 전체 건데 제가 지금까지 이 책을 쭉 번역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이잖아요. 네. 총균세라든지 사피엔스라든지 이것보다 이게 훨씬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번역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총균세나 사피엔스는 과거에 이 문명이 어떻게 인류가 어떻게 개혁고 아니에요. 네. 이거는 지금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고 제가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다 조금 해가지고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거예요. 네. 암도 분명하게 좀 우리나라 자료예요. 네. 햇빛 알레르기로 지금 사람들이 2만 명이나 그 일 있고 원인도 지금 규명되고 거기다가 다음에 지금 제가 당뇨를 한번 말씀. 예. 당뇨도 지금 그대로 입증되고 있어요. 똑같이 이 책에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은 의사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걸 네. 읽고 과거에 뭐 사피엔스 총균세 뭐 이건 뭐 어? 말도 안 되는 그 침묵의 보험 말입니다. 네. 진짜 침묵의 보험은 따로 있는데 그 과거의 침묵의 보험 그게 아직도 고전이라고 별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침묵의 보험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러고 우리 네. 제가 주장하는 거는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탄소 근데 이게 중립한다고. 문제는 이게 방법이 있나 이 말이죠. 아 있죠.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방법도 이야기하려고. 예. 지금 그 우리가 알고 대책을 세우고 문명을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네. 그 문명을 우리가 알고 그 문제점을 알고 사용하면은 대책을 세울 수가 있죠. 뭐 하다못해 저감이라도 될 수 있겠죠. 아, 그것도 하고 지금 그 우리가 다음에 제가 그 당뇨 이야기를 하면서 예.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저감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어? 저감할 수가 있고 충분히 우리가 막고 사용도 네. 하고 보십시오. 그 휴대폰 같은 것도 우리가 산에 가면서 네. 비행 모드로 두고 어? 뒤에 그 백에다 넣으면 될 건데 앞에 딱 대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는 보니까 청계산 저 조그마한 산에서도 네. 영화 감독 한 명 죽었다고. 그분이 그러다 유명한 영화 감독이니까 그게 언론에 나오지 말입니다. 네. 그 청계산 그게 얼마 됩니까? 300 뭐 그런 산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청계산 500m 넘는데. 아니 근데 그 뭐 옥녀봉 이런 거는 한 300 얼마밖에. 근데 그 산에서 그나마 그분이 영화 감독이니까 아니, 그 언론에 지리산에 가면은 저 장터목이나 새석에서 천왕봉 올라가는 예. 그 길에 가면 심장마비에 조심하세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산에 많이 죽거든. 예. 예. 근데 산에는 왜 이게 특히 이게 휴대폰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말입니다. 휴대폰이 중계기 안테나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화를 세게 내요. 네. 그래서 전자파 환경성 질환과 예방법 그런 데 보면은 이 짝대기 있잖아. 휴대폰이 이게 몇 개, 예. 강도 나오죠. 5개 다 했을 때 하고 하나 했을 때 하고 예. 작을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을 때는 하면은 엄청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같은 데 서지 말고 예. 지하철 같은 데도 그 지하철 이게 폐쇄되어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지하철 이런 데서 휴대폰 사용하는 거는 자기도 자기지만은 주변 사람한테도 엄청나게 세게 아이고 지하철에 뭐 전부 이건데. 네. 그 지금 그래서 그게 큰 그거라는 거지. 지금 네. 뭐 그 아마 지하철 안에 그 인공 전자파의 강도를 따지면은 엄청 저게 세게 나오는 거지. 그 지하철, 엘리베이터, 산 이런 데서는 안 쓰고 캐치콜 해놨다가 자기가 중간에 한 번씩 체크를 해본다든지 네.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번역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환경성 질환, 전자파 환경성 질환과 예방법 뭐 이런 것도 번역하고 있지. 그리고 알고 그리고 방법이 있다니까요. 특히 뭔가 하면은 그런 이 뭐라고 유전적으로 효소가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자파 과민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이 당뇨가 좀 있습니다. 네. 좀 있는 게 아니라 오래됐습니다. 네. 다음 시간이 기대됩니다. 예, 다음에 당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시대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고민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대로 어떻게 가겠는가 하는 절망감을 떠오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규제가 진행하는 이것이 진짜 공부다. 이것이 진짜 공부다.
시작합니다. 같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